오늘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서 새로운 의혹들이 몇 가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국훈장을 받기 전에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렀다. 그 안에서 부친의 건국훈장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부친 건국훈장 받기 전 보훈처장을 부른 손혜원.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2월 초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면담을 요청했고 의원실로 보훈처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6번이나 아버지를 유공자로 신청했는데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거부됐다라고 보훈처장이 얘기를 건넸다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자 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를 적극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이번에 신청해보라라고 나는 답변을 했다. 손 의원이 피우진 보훈처장을 만나고 바로 독립유공자 서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방법이 논란이에요. 손혜원 의원의 오빠가 그냥 전화로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로 신청한 사람은 손혜원 의원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보훈처는 두 사람이 만난 두 달 뒤에 내부 규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합니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자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도 독립유공자 서원을 검토한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 문 대통령은 손혜원 의원의 모친에게 건국훈장 애촉장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김관선 변호사님. 보훈처장을 본인의 국회의원실로 불러서 부친의 유공자 이야기를 나누고 공교롭게 그 시점 뒤에 뭔가 규정이 바뀌고 결국 선정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시점이 좀 공고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교로운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독립유공자를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히겠다는 건 맞아요. 그러면 만약 손혜원 의원이 이전에 계속적으로 부친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신청하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그때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만약 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겠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죠. 일단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부른다. 어쩌죠 잘못됐잖아요. 그때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를 이제 선정에 대해서 한참 논의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내부 규정이 만난 다음에 2개월 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광복 이후에 사회주의 활동에 이력이 있는 사람도 이제 대상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2개월 내에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 신청을 했는데 전화로 신청은 딱 한 명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보면 사실 독립유공자 확대 선정을 확대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절차를 딱 하고 전화로 신청해서 결국은 독립유공자 선정이 됐다. 이건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 지금 손혜원 의원이 계속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칼날로 지적을 하면서 마치 보복할 듯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론은 지적할 수 있어요. 또 손혜원 의원이 계속 검찰 수사만 운운을 합니다. 근데 물론 검찰 수사 중요해요. 왜냐하면 범죄가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맞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검찰은 설사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직자 윤리, 정치적 윤리, 사회주의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계속적으로 나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정서와 완전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로부터 공간을 받고 있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의 이 논란과 관련된 해명도 저희들이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손 의원의 해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해 문의했을 뿐 부친 보훈 심사에 대해 압력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우진 보훈처장은요.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을 넓히던 중 일어난 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 손 의원 부친이 유공자 선정된 것은 심사 완료 이후에 알았다라고 두 사람 모두 다 해명을 했는데 김배현 박사님, 서영교 의원이 지금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죠. 서영교 의원도 판사를 의원실로 불렀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손혜원 의원도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러서 뭔가 행동이 묘하게 닮아 있네요.
그러니까 문광희 간사기 때문에 문화체육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된 정부의 관계자를 불렀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보훈처에 관해서는 손혜원 의원이 관련된 활동됐던 기록들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훈처장을 불렀던 건 본인 부친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정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만나고 난 뒤에 사회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서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 규정들을 수정하게 된 것들은 결국 손혜원 의원의 모종의 압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또 추정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이 의혹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갖고서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라고 했다가 이게 의혹이 너무 일파만파되니까 특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체육관광위뿐만 아니라 이 보훈처까지 하게 되면은 국회에 열어야 될 상임위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한 4-5개 상임위가 당연히 있어야 그렇기 되는. 때문에 국회에서는 더 이상 상임위를 열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정부의 관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정부의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들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도 나는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피력하려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왜 아닌지를 설명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적 입장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사실이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게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나면 본인에 대한 유족, 그 아내분에게 돌아가게 되는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 적은 금액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건데 과거에 이제 공산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했던 이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독립유공자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선정된 것인지 국회의원 입김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